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엔 밤새 많은 눈도 내렸는데요. 전남 목포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바람이 매서울 텐데요. 안준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목포 동명동에 위치한 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차가운 칼바람에 얼굴이 따갑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차가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눈은 한평 20.6cm를 최고로 영광과 영암 19.5cm, 무안 14.3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과 무안 등에는 대설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내일까지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면서 목포 제주 구간을 제외하고 목포와 완도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52개 항로 82척의 여객선 운항이 오늘도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새벽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빙판길로 변한 도로가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고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눈길에 충남 서해안고속도로에선 차량 10여 대가 연쇄 충돌했습니다. 한파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유세영 기자입니다. 눈길 고속도로가 대형 버스와 차량들로 뒤엉켜 꽉 막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반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근처에서 다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버스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승객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밤거리. 패딩과 목도리로 온몸을 싸매도 칼바람이 매섭게 파고듭니다. 지금 한 영하 몇 도 같다, 체감상? 진짜 한 영하 15도? 귀도 막 얼고 이제 코도 막 얼고 눈도 너무 시려가지고 막 눈물 맺혀요. 시민들은 이 정도까지 추울지 몰랐다, 냉동고 같다며 평소보다 귀갓길도 서둘렀습니다. 부산에서 오는데 서울에 되게 춥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동료 밀고 왔습니다. 다리에 워머도 있고요. 여기 전국적 한파에 곳곳에선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계량기 동파가 서울 26건, 경기 37건 등 총 72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젯밤 추가로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지난 19일 한랭 질환자가 5명 발생해 이번 달 누적 환자 수는 81명입니다. 충남과 전남 지방도로 6곳이 통제되고 인천 섬 지역 등을 오가는 여객선 60개 항로 72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국립공원도 지리산과 계룡산, 설악산 등 10개 공원의 201개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저녁 8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정부가 크게 삭감해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늘리고 공적개발 원조 예산 등을 줄여서 정부안과 비슷하게 맞춰줬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전년 대비 5조 원 넘게 삭감해 연구 현장 반발이 가장 컸던 R&D 예산은 6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5천억 원 넘게 대폭 깎였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 사업 용도라는 단서를 달아 3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민주당이 7천억 원 편성을 요구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3천억 원이 배정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이 늘었지만 공적 개발 원조 ODA 예산을 1조 2천억 원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맞춰졌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홍해에서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10여 개국이 항공모함을 포함해 다국적 함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멘 반군도 즉각 반격을 예고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이명 기자입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일본 국적의 민간 화물선을 급습하는 예멘 반군 세력의 모습.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홍해에서 최소 15척의 선박이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 해군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를 예멘 인근 아덴만까지 출동시켰고 프랑스, 영국, 바레인 등 10여 개 국가들과 함께 다국적 함대를 창설하고 합동 순찰에 나섰습니다. De renforcer notre coopération pour lutter contre la menace terroriste dans cette zone. Des mesures seront prises en coordination avec nos alliés. 후티 측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면 미국 군함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교역의 12%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 운송로인 홍해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물류 대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선사뿐 아니라 국제 3대 해운사와 주요 에너지 기업인 BP는 홍해 지역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홍해 대신 남아프리카 항로를 이용하면 6,500km를 더 돌아가야 하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이란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급등한 뒤 지난달에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던 국제 유가 또한 최근 이틀간 2% 가까이 오르는 등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